세상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치 않는 일에 뒤통수를 맞곤 한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당한다. 배우자가 가출해버린다. 아이가 큰 병에 걸린다. 가까운 친척의 부고가 날아든다. 생활보조금이 갑자기 끊겨버린다. 그럴 때면 어차피 세상은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내가 애써봐야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일단 방법을 찾아본다. 새 직장을 구하러 다닌다. 아이 병시중을 든다. 가출한 아내를 찾아 나선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다 써본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가며 갖은 애를 다 쓰는데도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때 우리는 도전이 두려워진다. 왜 그럴까? 고통이 싫기 때문이다. 당연한 반응이다. 연거푸 경험하는 실패는 크나큰 고통이다. 좌절을 맛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꾸 좌절을 겪다 보면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나중에는 뭘 해봐야 소용있겠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가? 혹시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학습된 무능에 빠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력하다고 자신에게 주입시킨 상태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틀렸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라도 당장 변화시킬 수가 있다.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실패는 한 걸음 전진을 위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무기력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미래는 결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 말은 내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이다. 미래를 향해 가면서 백미러를 길잡이 삼는 사람이 너무 많다.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분명히 사고를 낸다. 상황을 개선하려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또는 수천 가지도 넘는 방법을 다 써봤다고요.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실제로 이들이 써본 방법은 수백 가지는 고사하고 어쩌면 10가지도 채 안 될지 모른다. 사람들 대부분은 연함은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다 잘 안되면 두 손을 들어버린다. 성공의 열쇠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매일매일 상황 개선을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하되 심지어 그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 커넬 샌더스를 아는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커넬 샌더스는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 돈 많은 친척이라도 있었던 걸까? 하버드 같은 인류 대학을 나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사업에 눈을 뜬 덕분에 성공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사실일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커넬 샌더스가 꿈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은 놀랍게도 65세 되던 때였다. 무엇 때문에 그 나이에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당시 그는 빈털터리에다 혈혈단신이었다. 그가 받은 첫 사회보장연금은 고작 $105였으니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회를 원망하거나 욕설을 적은 편지를 의회에 보내는 대신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먼저 이런 답이 떠올랐다. 그래, 사람들이 내가 만든 닭고기 요리가 맛있다고 그랬어. 이 요리법을 식당에 팔면 어떨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는 즉시 이렇게 생각했다. 어림도 없는 소리지. 요리법을 팔아봤자 집세도 안 나올 거야.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요리법을 팔 것이 아니라 닭을 제대로 요리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 맛이 좋아서 식당이 잘 되면, 그래서 손님이 늘어 닭 요리 매출이 늘어나면 수입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훌륭한 생각을 해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커넬 샌더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직접 식당을 찾아가 음식점 주인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맛이 기가 막힌 닭튀김 요리법이 있습니다. 이 요리법으로 닭튀김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제게 수입 중 일부를 떼어주십시오. 그가 만난 사람 대부분은 눈앞에서 그를 비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영감, 당장 나가요. 그 머저리 같은 하얀 양복은 왜 입고 다니는 거요? 커넬 샌더스가 포기했을까? 물론 아니었다. 그는 성공의 첫 번째 열쇠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인간적 힘이라 부르겠다. 인간적 힘은 끈기 있는 실천력이다. 즉,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내는 것이다. 커넬 샌더스는 분명히 자신이 가진 인간적 힘을 사용할 줄 알았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음식점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다음번 식당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전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집중했다.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 커넬 샌더스는 몇 번이나 거절당했을까? 무려 1009번이었다. 그리고 나서야 샌더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음식점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낡아 빠진 자동차로 미국 전역을 횡단하고 구겨진 흰 양복을 입은 채 자동차 뒷좌석에서 잠을 잤다. 아침마다 제안을 받아들일 누군가를 찾아 나서며 꼬박 2년을 보냈다.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려고 준비해 놓은 닭튀김 쪼가리를 떼어 먹는 것으로
허기를 달래야 할 때도 많았다. 2년 내내 거절만 당했던 셈인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커넬 샌더스와 같은 성공 사례는 단 하나뿐인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1000번이나 100번은 고사하고 20번만 거절당해도 포기한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그만큼의 실패를 이겨내야 할 때도 있다. 역사상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거절당해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니오란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꿈이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 무엇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월트 디즈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만들기 위해 최초로 자금 지원을 약속받기까지 무려 302번이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은행은 전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몸을 바쳤던 것이다. 오늘날 한 사람의 결단 덕분에 세상에 둘도 없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디즈니의 꿈을 함께 나누고 있다. 나는 형편없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화장실 욕조에서 설거지를 하던 무렵 끊임없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되새겼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내 인생에 영원히 영향을 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끊임없이 강력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간다라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풀이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비록 지금은 내 삶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친구가 둘이나 있고 신체도 건강하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다. 나는 문제 대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기했다. 그리고 비록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그 힘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우선 모든 행동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단의 힘이 바로 변화의 힘이다.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을 종종 만난다. 하지만 적어도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믿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행동 그리고 새로운 성과는 단지 한두 가지 결단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처럼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삶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좋은 조건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좋은 환경에 부유한 부모를 만났다. 강인하고 건강한 신체를 타고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보살핌을 받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그중 많은 사람들이 비만과 좌절, 약물 중독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지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불가능과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듣고 직접 만나기도 한다. 그들은 인간 정신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표본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해냈을까? 그들은 모두 어느 순간에 그만하면 좌절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앞으로 최고가 아닌 삶은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진정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진정한 결단은 자신이 실천하겠다고 결정한 일 이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버리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감정이 신체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신체 생리가 감정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면 감정 상태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는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과 느낌과 습관이 바뀐다. 여러분은 자신이 우울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 모습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과거 언젠가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많은 과학자가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했다. 그러나 신체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 연구에서는 기분 좋을 때 미소를 짓거나 크게 껄껄 웃는다는 사실보다 거꾸로 미소나 큰 웃음이 신체 생리에 변화를 일으켜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행동은 두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산소 공급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두뇌의 감각을 전하는 물질, 즉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한다. 다른 표정을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얼굴에 두려움이나 분노, 역겨움이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정을 지으면 감정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 몇 년 전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행동과 몸짓과 말투를 바꾸어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지 괜히 잘난 체에 폼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새로운 몸동작을 하면서 신경체계가 뇌에게 내 몸동작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내 감정과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좀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강력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동작을 해보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시작하여 어색했던 동작을 쉬지 않고 계속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했다는 사실에 있다. 마침내 나는 내 동작을 별로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는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의 동작을 흉내낸 것뿐이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힘과 활기를 들여 그냥 따라한 것뿐이었다. 덕분에 나는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들이 그저 평범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행동 패턴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다. 움직임의 변화가 클수록 매일 여러분의 감정과 행동에 일어나는 변화도 커진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앞으로 좌절감을 느끼면 잠시 뜀뛰기를 하라. 몸을 풀고 뜀뛰기를 하고 바보스러운 미소를 지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 일에서 좋은 점은 뭐지? 이 일에서 말도 안 되는 점은? 우스꽝스러운 점은 뭘까? 이 문제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을까? 자신의 신체 생리를 조절하고 초점을 바꾸면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당연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친구나 가족, 스승, 배우, 무용수, 연설가 등 본받을 만한 괜찮은 모델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그 사람에 대해 상상해 보라.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유명한 쿼터백이고 방금 슈퍼볼 대회에서 터치다운에 성공하여 승리를 손에 쥐었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우리의 걸음걸이는 어떨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모습일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으쓱대며 걸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몸 전체가 나는 최고야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걸음걸이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바꾸어 놓을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성공적인 사람을 찾아서 행동, 호흡, 걸음걸이 등 이들의 자신감 넘치는 신체 생리를 본받아 보자. 더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의 기분이 최고조일 때 행하는 자신의 신체 생리 동작을 모델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두뇌와 신체 내부 하나하나의 세포 안에 잠든 거인의 능력을 일깨우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적극적인 행동과 호흡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그러니 같은 종류의 보상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감, 성공, 행복에서 역할 모델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움직임만 살펴보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주의를 기울이자.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성공을 이끌어내는 말을 배우게 될 것이다. 아주 탁월한 성과를 이루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때와 장소를 잘 만났다 또는 행운을 타고났다는 말을 듣기 쉽다. 그러나 정말 대단한 목표를 달성한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나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다. 이들의 놀라운 성공은 하나같이 동일한 첫 단계로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마이클 조던을 만났을 때였다. 자신이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개인적인 성취뿐만이 아니라 팀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무엇이 그를 최고로 만들었을까? 천부적인 재능이었을까? 기술이었을까? 전략이 뛰어났던 걸까? 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했다.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사람은 많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중 하나이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남다르게 만들어준 것은 저보다 더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전 어떤 분야에서도 2인자는 되기 싫어했어요. 내가 궁금해했듯이 아마 여러분도 그 무서운 경쟁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그는 그 목표를 한 입에 씹어 먹을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 쪼갰다.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매일같이 이루어 나갈 아주 작고 미미한 움직임으로 나눔으로써 훨씬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말로 자신을 매혹시키는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숨은 거인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온몸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줄 수 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이면 어디라도 좋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라. 적어도 30분 정도는 자신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남과 나누고 싶은 것, 보고 싶고 만들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서 보낼 작정을 하라. 이 30분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제일 귀중한 30분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정하는 법을 배울 참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여행하면서 가고 싶은 길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만들 참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어하며 어떻게 그곳에 다다를지 그 방법을 궁리해낼 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미리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명심하자. 절대로 실패할 리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보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을 추구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할수록 훨씬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것은 몇 년 동안 생각해 온 것일 수도 있다. 또 어떤 것은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무엇을 얻게 될지 정해지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당신을 위해 길이 솟아오르기를. 항상 당신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기를. 당신의 얼굴에 햇살이 들기를. 당신의 땅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비가 내리기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부드러운 신의 손이 당신을 잡아주기를. 네, 여기까지 거인이 보낸 편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다 요약해서 들려드리지 못한 점 아쉽긴 한데요. 모든 책들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인이 보낸 편지 2편을 녹음하면서 2번이나 녹음을 끝내놓고 삭제해버렸습니다. 저의 잘못인지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희한하게 2번 다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속상하기도 했었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 모든 것도 또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녹음을 했는데요.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고 천둥 번개까지 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하소연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항상 저에게 힘을 주는 그 친구가 하는 말,
이 순간도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녹음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듯이 어떤 순간들 속에서 힘든 과정이 생기더라도 다 내가 성장의 길을 가는 길이겠거니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더위가 물러갔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좀 더 여유 있고 행복한 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날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